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녀와 함께 창덕궁을 가보려고 합니다. 창덕궁이 경복궁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궁인데, 창덕궁은 태종 때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어진 지는. 근데 그 뒤에 임진왜란 때 불이 탔고, 그리고 광해군이 다시 궁을 지으면서 태종이 그러니까 창덕궁으로 자리 잡으면서부터는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이 왕의 실질적인 정궁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조선에. 그러니까 정궁이라 하면 그 제1의 궁,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심이 되는 궁, 그러니까 왕이 살고 왕이 거기서 업무를 보는 그런 궁의 역할을 창덕궁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어서 고종이 경복궁으로 옮긴 이전까지는 모든 왕들은 다 창덕궁에서 살고 창덕궁에서 업무를 봤어요. 그 뒤에 고종 이후에 순종이 다시 창덕궁으로 옮겨서 마지막 그 조선의 역사가 창덕궁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창덕궁을 한번 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원, 그러니까 후원이죠. 창덕궁의 후원을 비원이라 옛날에 불렀었는데, 그 후원도 오늘 예매를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가 보시죠. 오늘의 여행은 이곳 3번 출구, 안국역 3번 출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번 출구를 나와서 창덕궁 매표소까지 걸어서 10분 조금 안 걸리거든요. 그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게 현대건설 개동사옥이라는 데가 여기죠. 현대건설 개동사옥. 여기 개동이야, 개동. 원래 여기가 정문인 도남문인데요. 이 도남문이 2027년까지 보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표소 있는 건물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들어갈 곳은 금호문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입장권은 끊어야지. 샀어요. 네, 저희는 미리 예약을 해서. 네, 그럼요. 여기가 원래 정문이고 이게 서쪽에 있잖아. 보통 서쪽 문들은, 저 경복궁 같은 경우는 관리 벼슬아치들이 지나가던 그런 거리였다고 하네. 도남문에서 들어오면 이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그 경복궁하고 달리 원래는 정문을 들어오잖아. 정문을 들어오면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그 광화문이 이 도남문 역할이거든요. 그게 계속 일직선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근정지가 있죠. 쭉 돼 있는데, 이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맞아. 그때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는 게, 이게 도남문을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게 금천교라고 그러거든. 이 금천교, 그럼요. 모든 문이 다 정면으로 다 이어져 있지 않고, 광화문에 있는 근정전 같은 그런 건물들도 가서 왼쪽으로 꺾어줘야지 실제로는 나오게 인정전이라고 돼 있는. 여기 보면 여기, 그래서 도남으로 들어와서, 원래 여기가 도남문이지. 도남으로 들어와서 여기 다리 금천교라는 거. 근데 여기 있는 이 금천교가 우리 보고 있는 이 창덕궁을 처음 지은 게 태종이 지었거든. 그러니까 태조 때 경복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조가 개성으로 도읍을 이전을 했어. 그리고 나서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 태종이, 왕자에 난 이후에 태종이 다시 개성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이 창덕궁이거든. 이 창덕궁이 세워지고 나서 임진왜란 거치고, 그 다음에 불도 여러 번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 하나가 여기 있는 이 금천교야. 그러니까 태종 시절부터 있었던 15세기 1400 몇 년에 만들어진 게 이게 금천교가 15세기 작품인 거야. 그래서 이 창덕궁에는 15세기, 17세기, 18, 19, 20세기 건물까지 다 있어. 이게 원래는 오도잖아. 여기가 오도고 양쪽이 신하들이 다니고 신이 다니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 올해는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이유가 악귀들이 넘나가지 못하도록 이 금천교를,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다 이런 금천교가 있어. 저기 경복궁가도 이런 게 있어. 이름이 다른 물이지. 벌레각사, 통문관, 내의원, 규장각, 예문관 등등이 있었던, 미로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었던 곳이래. 지금은 걸레각사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금천교를 지나서 진선문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보면 나가는 곳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 아 그래? 이게 굉장히 자잘자잘한 조만한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잘 안 보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굉장히 좁은 건물들. 근데 이 안에 건물들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옥당이고요. 비가 점점 많이 오네. 저쪽 길이 건너편에도 있는데 저쪽에도 있잖아. 저기가 넘어가는 길이 없어. 나가서 가야 되나봐. 들어와서 오른쪽 문과 왼쪽 문이 있는데 왼쪽 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으로 똑바로 나가면 옥당이 있었고요. 지금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나 보다. 그러면 건너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막혀져 있고 다른 곳이래요. 약방이네, 약방. 아니 여기서 보면 기와들이 첩첩이 이어져 있잖아. 여기 보면 기와들이 굉장히 첩첩이 이어져 있어. 이게 실제로는 광화문 들어가서 우리 표 끊잖아. 표 끊는 문이 이 문인 거야. 실제는 걔도 이런 문인 거야. 대문인 거야. 정문이고 대문인 거지. 근데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문의 역할을 하는 문이 그 매표소로 쓰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모르지. 옛날에는 이런 거를 저기도 있고 저게 이제 신하들이 다니는 길을 저렇게 해놓은 거지. 저기가 이제 왕의 저 인정문, 인정전으로 가기 위한 문이거든. 아까 말했잖아, 지그재그. 여기서 이제 지그재그로 꺾어져야 실질적으로 저쪽이 정전. 그러니까 저기는 실제로는 편전이라기보단 외국 사신들을 맞이할 때 영빈관 같은 역할, 영빈관은 아니고 모았던 역할이야. 정편전은 저쪽에 있어 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인정문을 지나야 저게 인정전이거든. 경복궁도 2층이야. 똑같아. 경복궁 안쪽도 2층이고 똑같이 2단으로 만들어진 저 받침이 있지. 경복궁도 작지. 훨씬 작지. 여기도 작고. 건물을 보는 거는 되게 뭔가 건물이 작아 보이는데 좁은 데서 이렇게 건물을 그렇지. 더 웅장해지는. 여기도 똑같이 경복궁이랑 같이 이런 이걸 여기를 뭐라고 그러는데? 인정전. 이게 정전이라고 불렀어.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1의 장소.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경복궁이 정궁이고 여기는 이궁이야. 그래서 경복궁을 놔둔 차례로 이 창덕궁을 지었던 거야. 태종 때도. 그런데 태종이 경복궁으로 들어가기 싫어했어. 왜냐하면 거기는 왕자의 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순종 때까지 여기가 실제로는 왕들이 잠을 자고 왕들이 정치를 벌였던 업무를 벌였던 곳이 이곳이 돼. 끝날 때까지, 조선이 끝날 때까지. 다만 그때 잠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짓고 나서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 고종이 잠깐 저쪽 경복궁으로 옮겨와서 살아. 근데 순종 때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그리고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이 창덕궁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어. 여기도 이렇게 2단으로 걸어졌지. 여기를 보면 특이한 점이 뭐야?
경복궁하고 다른 거, 근정전하고 다른 점. 서양식 여기 막 밑으로 내가 천. 샹들리에, 어. 샹들리에도 있고 커튼도 있고. 이게 새로 이거를 하면서 천등하다. 그때 에디슨이 전구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서양 문물들을 들어와가지고 이 인정전을 다시 꾸몄대. 그래서 전기시설도 들어와 있고 커튼도 있고, 그래서 옛날 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이쪽에서 했던 거지. 그 용마루 쪽 용마루를 보면 저렇게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게 맨 앞에 있는 게 대당사부, 그 다음이 손행자라는 거고요. 저 뒤에 용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 저쪽에도 보면 같은 것들이. 거기 있는 선정문이라는 곳이 임금의 편전이 있던 곳이야. 경복궁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궁인데 여기 있는 이 창덕궁은 동서로 길게 되어 있대. 왜냐하면 저 뒤에 산이 막고 있고 중간에 언덕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네. 선정문이고요. 선정문을 지나서 가면 비 맞지 않게 걸어올 수 있는 곳들이 생겨있네요. 선정전입니다. 여기 있는 선정전이 왕의 편전, 오봉 1월도가 있죠. 1월 오봉도야? 오봉 1월도가 아니라 1월 오봉도였구나. 그렇구나. 아까 봤던 거기랑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여기는 편전이라 왕이 업무를 보던 곳이라 왕의 사무실인 거지. 정확하게는 왕의 사무실.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이렇게 찍으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 궁들 중에 예전 방식으로 안 짓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거든요. 19세기 아마 지어진 건물일 겁니다. 아 그런가? 20세기인가? 20세기에 지어진 건물인가 보네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차가 들어오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실제로 들어와서 여기 앞에다가 세워주면 이렇게 내려서 들어가던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그런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네요. 위에도 봐봐, 전기시설 해가지고 등을 만들어 놨어요. 저 등들이 전구는 뭐 요즘 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 실제로 예전에 대한제국 때 여기 이거는 원래 있었잖아. 이 방식 자체가 유리인가? 유리인데? 유리야. 안에가 유리야. 방식 자체가 그렇게 생겼네요. 뒤에 나무들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게 경복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야. 좀 약간 뭔가 그러니까 커다란 곳에 궁궐만 지어놓은 그런 느낌이라면 창덕궁은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네.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요? 시정당이네요. 시정당. 여기도 내가 알기로는 편전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등도 있고 응접실. 별실, 응접실처럼 이게 만들었다고 그랬어. 이렇게 뚫려서 저쪽에 보이네. 그러니까 대조전까지 쭉 일렬로, 아까 저기서부터 그러네. 쭉 일렬로 쭉 볼 수 있게 틀어놓아서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뚫어져서 와, 여기서부터 뚫어져서 저기 대조전까지 쭉 뚫어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것도 정말 오래된 걸 거 아니야. 설악. 저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 장식장. 대조전. 어우, 저기는 더 화려해요.
안에 가구들이 대조전 안의 모습입니다. 자개로 만들어진 소파, 의자, 탁자, 그리고 안에가 다 유리문이야.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대조전이 실제로는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다고 합니다. 세자들이 있던, 어디나 다 세자들이 있던 곳은 궁의 동쪽에다가 마련을 했대. 왜냐하면 떠오르는 해라는 거 의미로 동궁이 있고, 여기다가 정자를 지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줬었나 봐.